손바닥이 가려워서 그냥 긁었을 뿐인데 병원에서는 간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가려움일 거라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다는 사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30년간 만성 가려움 환자만을 진료해 오면서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 폐 같은 생명기관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유 없이 손이 간질간질하신가요? 밤에 눕기만 하면 등이 따갑고 간지럽고 양쪽 정강이에서 당기듯 가려운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계절 탓 아닐까?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박민호입니다. 30년 동안 오직 만성 가려움이라는 한 가지 증상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장기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작게 외치는 위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며 피부만 생각합니다. 가려움이 생기면 보습제를 바르고 심하면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바르죠. 대부분 그렇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는데 피부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그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그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쪽, 즉 장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중장년층 환자들의 공통적인 첫 증상은 바로 가려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엔 간이나 신장, 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손바닥이 계속 가렵다. 그건 간 기능 이상, 특히 담즙 정체로 인한 간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담즙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손과 발바닥이 먼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등 중앙 날개뼈 사이가 간질간질하다. 폐나 심장이 무리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내부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정강이나 발목 주변이 계속 가렵고 붓기까지 있다. 이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요독이 체내에 쌓이면서 피부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가려움 같지만 이 세 부위 손바닥, 등, 정강이는 우리 몸의 핵심 장기와 직접 연결된 경고등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이를 무시한다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의학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콘텐츠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해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소하지만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수많은 생명을 바꿔온 임상 경험의 집약이며 삶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몸이 간지럽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장기 중 누군가는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5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한 증상으로 내원하셨어요. 요즘 손바닥이 계속 가렵습니다. 긁다 보니 상처까지 생기고 피도 조금 났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연고를 사서 바르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아침에는 손에 상처가 나 있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문진을 하면서 뭔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손바닥에는 심한 염증이나 습진의 흔적이 없었고 가려움의 원인이 될 만한 알레르기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 특히 감마-GTP와 ALT, AST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담즙의 흐름이 막혀 있었고 간 내부에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간이 정상적으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저 손이 가려워서 병원에 온 건데 간이 문제라고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간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초기에 발견하셨기 때문에 식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고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피하는 식단으로 전환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간 수치는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손바닥의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두 달만 더 미뤘다면 그 경고는 간암이나 간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겪어왔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정강이처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위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어느 순간 내부 장기의 심각한 이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께선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며 그냥 넘기시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 가려움은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내부 장기가 보내는 비상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손바닥이 간지럽고 밤마다 등이 따갑고 정강이나 발목 근처가 이유 없이 가려운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신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너무 늦게 병원을 오시고 너무 늦게 그 신호를 깨달으세요. 하지만 반대로 조기의 신호를 알아채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회복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수술 없이도 그냥 몸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한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려움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관리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가렵다고 무시하고 넘기신다면 그건 장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무시한 채 흘려보낸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진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해줍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왜 이 채널이, 왜 이 정보가 지금 당신의 삶에 꼭 필요했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가려움이 나타나는 세 가지 부위,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장기의 위험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소한 간질간질함이 어떻게 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결정적 기회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려움이 시작된 부위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손바닥, 등 가운데, 그리고 정강이. 사람들은 그저 불편하니까 긁고 연고를 바르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부위를 몸이 보내는 가장 선명한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작은 가려움이 사실은 내부 장기에서 터져 나오는 침묵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그 세 부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불편함 뒤에 숨겨진 장기의 절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손이나 발바닥이 가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느낌.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부위의 가려움은 간 기능 저하나 담도, 폐쇄 같은 간담독의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담즙이 간에서 생성된 후 배출되는 경로가 막히면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그 부산물이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영수님, 62세 남성분이셨죠. 손바닥이 계속 가렵다고 내원하셨는데 처음엔 단순 피부 질환일 거라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약국에서 보습제도 사용해 보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중 이상 징후가 느껴져 혈액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담즙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님은 그저 손이 가려워서 병원에 왔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간이 무너져가고 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식습관을 철저히 조절하고 약물로 관리하면서 간 기능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려움을 단지 피부 문제로 여기고 몇 달만 더 미뤘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몇 가지 동반 증상들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누렇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짙은 갈색에 가까워졌거나 만성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려움을 단순 증상으로만 보고 연고로 덮어버리는 순간 내부에서는 더 큰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고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간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다음은 등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등 가운데 양쪽 날개뼈 사이. 이 부위가 간질간질하거나 누웠을 때 유독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도 이 부위의 가려움은 폐나 심장 기능 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폐 질환 환자의 약 40%가 등 중앙 가려움을 호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섬유화, 신부전 환자에게서 이런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폐가 약해지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그것이 피부 감각 이상으로 연결되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경자님이라는 70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산책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등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땀이 차서 그런 줄 알고 무심코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가려움이 점점 심해졌고 그 부위에 열감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폐 기능이 나빠져 산소 교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동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한 피부 반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분도 빠르게 호흡 재활 치료와 생활 개선을 시작해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등의 가려움이 무조건 폐 문제는 아니지만 운동 중이나 야간에 반복되며 특별한 피부 이상이 없을 경우 반드시 심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가려움이 심해지고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종양성 변화, 즉 폐나 흉부 주변 장기의 악성 변화도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일상의 흐름을 끊을 정도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 주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의 가려움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양쪽 정강이가 간질간질하거나 발목이 붓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에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럽 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요독증 환자의 65% 이상이 다리 부위에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 투석 중인 환자에게서도 이 증상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용남 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은 양쪽 정강이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지고 피부를 긁다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단백질 섭취 조절과 수분 섭취 계획, 나트륨 관리 등을 통해 증상은 빠르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 가렵고 동시에 다리가 붓는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쪽만 가렵다면 신경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쪽이 대칭적으로 가렵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전신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위, 손바닥과 발바닥, 등, 중앙, 정강이와 발목. 그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장기가 보내는 분명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연고만 바르면 더 큰 손상을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경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활을 바꾸고 어떤 예방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간질거림이 당신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 등, 정강이의 가려움. 그것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닙니다. 간, 폐,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려움은 몸의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에 가장 효과적으로 답하는 방법은 거창한 치료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 변화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도 습관이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습관이라고.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간과 신장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물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이 해독한 독성 물질도 신장이 걸러낸 노폐물도 결국 물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십니다. 그리고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결하려 하죠. 문제는 이 음료들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는 이뇨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은 반드시 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맹물이지만 보리차나 결명자차처럼 자극이 적은 차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들기 전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만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그렇게 나눠서 마시면 흡수율도 높고 부담도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을 마시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질 만큼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심한 분일수록 물 섭취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물을 몇 잔 마셨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걷기,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으로만 인식하지만 저는 그것을 내장 마사지라고 설명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반사구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반사점은 발 중앙 부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걷는 행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속 장기를 직접 자극하고 깨우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이나 마당 혹은 집 안 거실 바닥이라도 좋습니다. 단 7분만 맨발로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잔디 위를 걷는다면 금상첨화지만 흙이든 나무 바닥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발바닥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3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평지부터 시작하십시오. 걷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맨발로 서는 시간입니다. 땅을 직접 밟고 몸과 연결되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되는 습관이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 취침.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 시간에 여전히 불을 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늦은 뉴스와 TV 프로그램을 소비하며 간의 회복 시간을 침해합니다. 간은 낮에는 소화와 대사를 돕고 밤에는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깨어 있으면 간은 정화의 기회를 잃고 그 부담이 쌓이면서 염증이 증가하고 가려움도 심해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그 자체로 간 독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위생을 철저하게 정리해 드리곤 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간과 피부에 진짜 휴식을 주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11시 전에 잠드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간을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음식입니다.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이 세 가지는 간과 신장을 공격하는 삼총사입니다. 알코올은 간이 해독해야 하는 독소 그 자체고 매운 음식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은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쉽게 즐기는 라면, 햄버거, 튀김류, 이런 음식들이 반복되면 간과 신장은 점점 제 기능을 잃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해독 식단 데이를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그날만큼은 기름기 없는 생선, 데친 채소, 현미밥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그 작은 하루가 몸속 장기에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조금 더 순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는 것, 그것이 당신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염 식단입니다. 가려움은 결국 염증입니다. 피부에 나타난 염증 반응은 전신 염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는 것은 가려움의 뿌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녹황색 채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당근.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연어라도 튀기면 오메가3는 파괴되고 산화지방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찌거나 굽는 방식을 택하세요. 한 주에 3번만이라도 연어와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려 보십시오. 가려움의 정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식단은 약보다 강력한 치유 수단입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하지만 식단은 근본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의 원인을 피부에서만 찾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전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예민해지고 가려움은 더 쉽게 유발됩니다. 억누른 감정은 몸에 쌓입니다. 감정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감정을 말로 꺼내는 훈련을 권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짧은 대화 한마디가 긴장된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명상이든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숨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충분합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늘 마음에게 휴식을 주셨나요?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분 섭취, 맨발 걷기, 수면, 식단, 감정 관리. 이 모든 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은 끊을 수 있지만 습관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속 장기에게는 생명을 바꾸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손바닥, 등 가운데 정강이. 이 세 부위가 가렵고 그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 폐와 심장,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긁고 넘기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순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원인을 발견하면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가능합니다. 간 수치가 높아도,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폐 기능이 약해져도 초기에 발견하면 식단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가려웠는지 메모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밤 11시 전에 누워보는 것. 맨발로 5분만 걸어보는 것.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런 가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장기를 회복시키는 자연 해독 루틴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